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 우선 텔레메트리.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시끄러우니까 암을 안 껐네요. 텔레메트리 기능 활성화할 건데, 자, 메뉴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꾹 누르고 그럼 텔레메트리가 들어오죠. 여기에 보면은 Discover All New Sensor 누르면 네, 센서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연결하고, 네, 연결 다시 하면은 쭉쭉쭉 뜨면서 우리가 쓸 거는 Vpass 이 녀석이에요. 14.9V 또 똑같이 나오죠. 요거를 쓸 거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값들이 나와요. 네, 이런 그 엑셀레이터나 뭐 각도나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뭐 저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자, Vpass가 됐죠. 자, 밑으로 내려서 멈추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리오메터 탑바 볼테이지 소스, 이거를 눌러서 Vpass를 찾아주시면 돼요. Vpass를 해주면은, 예, 여기 뜨죠. 조종기 앞에 14.9V. 이걸로 이제 아는 건데, 이거는 조종하다가 누가 조종기 이거 화면을 봐요. 알려줘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메뉴 누르고 페이지. 네, 여기. 자, 요거는 로지컬 스위치. 이거는 그냥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L1의 로직 1은 A가 X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A가 뭐냐? A가 뭐냐? 바로 Vpass다. 얘가 계산을 해보죠. 저는 기체가 3.3V, 2V, 3.2V, 3.3V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죠. 머리가 나빠서 3.3 곱하기 4셀은 13.2V네요. 저는 13V로 하겠습니다. 그냥 대신에 바로 내려야 돼요. 그냥 소리가 나면 바로 내려야 돼. 안 그러면은 데려올 수도 없어요. 자, 13V. 내가 때로는 이게 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그러면은 스위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요 전 SC 버튼을 할게요. SC 버튼이 위로 되어 있을 때만. 네, 됐네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럼 로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써먹어야죠. 예, 스페셜 펑션에서 어딨니? 아까 로직 1이었죠? 내가 만든 로직 1이 딱 생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이냐? 두 가지를 할게요. 소리가 울리고 진동을 울리게. 네, 소리님 어딨니? 소리님. 트랙에 보면은 배터리 로우가 있어요. 로우 배터리죠. 로우 배터리. 로우 배터리. 한 번만 알려주면, 그러니까 1초 알려주고, 이것도 뭐를 동시에 해줄 거냐면은 햅틱을 살짝만, 너무 세지 않게, 한 번 아니지 1초, 한 번만 조종에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배터리가 없으면 삼셀을 넣어볼까요? 3셀 네. 만약에 내가 얘를 1초로 넣으면은 계속 1초 동안, 하지만 계속 그러는 거죠. 계속 배터리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싫어요. 한 번만 해놓고, 내가 만약에 아예 듣기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끄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시 소리 나고. 됐죠? 좋아요. 알았다. 자, 그 다음
4셀의 QAV, 4셀의 210급 기체는 호버링을 아마 여기서 할 거예요. 어느 손님이 그랬어요. 기체를 띄웠더니 무조건 풀 스로틀 아니면은 그 모터 멈춤이라고. 그게 아니죠. 전에 드론들은 여기서 호버링을 하는데 이건 가벼우니까 윙 하니까 이렇게 올렸더니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내려도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요 영역에서만 내려가니까. 정말 좁죠. 그래서 뭐를 해주느냐, 스로틀에 커브를 넣어줍니다. 커브. 얘는 3포인트만 필요하고 스무스 필요하고요. 1번 포인트는 마이너스 100, 3번 포인트는 플러스 100. 자, 똑같죠? 여기 곡선을 줄 거예요. 요 가운데 포인트를 얘가 한 중간쯤 돼서 한 요쯤 돼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얘가 40 정도 주면 한 요 정도에서 비행을 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요거 이제 이걸 마이너스를 높이 줄수록 얘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마이너스를 낮게 줄수록 점점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40 정도면 적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4셀이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내시면 돼요. 이 녀석을 60 정도 주면은 이렇게 3번 포인트 60 정도 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면은 옛날에 3셀 비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비행, 이런 이 키를 치고 그 코너링을 할 때의 힘은 그래도 기체 자세를 하는데 필요한 이런 힘들은 4셀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뭐 이제 3셀처럼 쓰면서도 4셀의 좋은 점을 쓸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코너를 탈출하려면 스로틀을 더 치면서 이제 코너를 버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점점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자, 저는 100이고. 자,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나와서 메뉴, 페이지 가서 이게 뭔 스로틀 있죠? 스로틀 THR 꾹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서 여기 커브의 이스포텐셜을 커스텀으로 바꾸고 이거를 아까 썼던 커브 1번 불러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들어왔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자, 스로틀이 여기서 바로 모터가 안 돌아요. 더 올려야지. 여기서 돌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요거를 해결을 하고자 다시 이제 시동을 끄고 커브로 다시 나가서 커브로 다시 들어갑니다. 1번 커브였죠. 자, 요거를 시동을 키시고, 물론 풀업이 빠져 있어야 돼요. 다 올려보세요. 어디서 도나. 아마 얘는 79에 돌 것 같습니다. 79, 78에 78에 돌죠. 난 80. 안전하게. 그러면 얘를 살짝만 올리면 바로 반응. 79로 하면은 더 빨리 반응. 근데 위험하니까 아이고 여기가 80 이러면은 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에일러론이나 엘리베이터를 안 해놓은 이스포텐셜을 안 해놓은 이유는 그냥 그건 클린 플라이트에 쓰고 있어요. 예, 클린 플라이트 하기 때문에 이제 조종기에서 이스포텐셜을 넣지 않습니다. 이스포텐셜의 조종기 해상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냥 FC에서 쓰는 걸 쓰고 있어요. 예, 급할 때만 씁니다. 이스포텐셜.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이 기체가 너무 민감하다. 아이고 시동 안 껐네요. 너무 민감하다 그러면 웨이트를 주면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 예, 값이 나아지죠. 양쪽 끝단이. 보통 너무 민감하면은 얘를 한 70이나 60 정도로 좀 낮춰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100으로 해놓고 100 다 쓰진 않아요. 90으로 놓고 내가 그나그나 기분에 맞춰서 해놓고 요거를 3단계로 넣은 다음에 요거 제가 톡을 안 쓰잖아요. 이걸로 해서 저는 이제 3단으로 맞춰요. 예. 그리고 나의 세팅 값을 이제 3단으로 해가지고 이 기체는 이 민감도가 적당하구나라는 거를 뭐 이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프롭을 장착을 하시고, 프롭 장착하는 걸 설명해 드릴까요? 프롭은 이게 좀 어디 있나? 네, 좀 쓰던 프롭인데, 자, 프롭이 요 방향이 있고 요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죠. 네, 프롭 방향은, 자, 1번 모터가, 예, 빼자. 1번 모터가 1번이잖아. 이게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3번과 2번과 4번. 얘는 요쪽. 얘는 요쪽. 이렇게 되니까요. 바람을 아래로 내보내죠. 그렇죠? 이렇게 꽂으시고, 너트를 위에다가 꽂아 주시는데, 맨 처음 새 모터는 이 나일론 너트가 굉장히 뻑뻑해요. 요거죠. 지금 쓰는 모터가 이거죠. 보시면 이게 다 안 돌아가는 왜 하는데, 잘 보세요. 프롭이 모터에 딱 들어갔고요. 다 조였을 때 위에 살짝 나오는 거예요. 위에 살짝. 프롭 타이트너로, 네, 잡고 할 때 장갑을 끼고 이 녀석을 잡고 조여주는데, 끝까지 해서 거의 안 돌아갈 정도까지. 너무 조이면은 이거 부러져요. 그러니까 거의 안 돌아주고, 내가 잡고 프롭을 돌렸는데 절대 돌아가지 않아. 사람 힘으로는 프롭이 그냥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조여야 돼요. 조여줘야 돼요. 요 정도까지 조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문의가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시고 비행하시면은 되는데,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은, 야간에 비행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해수욕장이나 공원, 한강공원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한강공원에서는 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 당연히 주차장 위에서도 비행하시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야 이런 취미를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실제 비행은 안전한 비행을 하시고요. 뭐 간단하게 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비행 연습하는 거. 비행 연습하는 거. 물론 이런 걸로 연습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걸 추천할 수 있는 게, 처음 비행이 완전 처음이라면은 이런 드론도 괜찮아요. 이런 그 손바닥만한 드론도 괜찮고요. 우선은 뭐 어쨌든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이 기체의 엉덩이를 보고 살짝 띄워보세요. 살짝 한 5cm만 살짝 띄워보세요. 여기서 와류가 좀 있지만 덜 띄우면 위험하니까 살짝만 띄워놓고 얘를 앞 뒤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종기가 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을 익히셨으면은, 중요한 건 내가 앞뒤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뭐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바닥에 보는 경계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보도블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나를 집어넣고, 내가 그 십자의 중앙을 이 기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호버링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GPS로 뭔가 포지션 홀딩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흘러요. 바람을 타든 어디로 가든 흘러요. 그거를 내가 이 조종기의 이 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 기체가 어디로 가지 않게 계속 여기에 고정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엉덩이를 보고 호버링 하는 거를, 배터리 한 팩을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게 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호버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멘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완구용 드론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완구용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연습은 처음에 45도 돌려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네? 그 다음에 45도 돌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측면 호버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배터리 하나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연습하고. 이거는 쉬워요. 처음에 얘를 돌렸을 때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45도를 돌리고 하면 멘붕이 좀 들어오고, 이걸 한번 해봤으면 요건 금방 합니다. 이거랑 이걸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정면 쉬워요.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사면 호버링을 했으면 내가 막 3번 호버링을 하면서 앞뒤로 막 비행하고 싶은데 하나도 도움 안 되고 기체만 망가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사면 호버링이 됐으면은 이젠 날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날면 돼요. 그러면 뭐를 하느냐,
이건 좀 넓은 공간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원을 작게 그렸다가 뭐 이걸로 할게요. 네, 원을 작게 돌았다가 작게 돌았다가 그리고 크게도 돌았다가 속도를 느리게도 돌았다가 빨리도 돌았다가 그러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은 내가 원을 돌 때 여기서 러더만 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원을 돌려면 내가 이 뱅크각을 주고 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뱅크각을 주는 각도는 내가 얘가 비행하는 속도에 비례를 해요. 비행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 뱅크각을 많이 줘야 되고, 비행하는 속도가 느리다 뱅크각을 살짝만 줘도 돼요. 오히려 안 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익히는 거고요. 내가 원선회를 한 방향이 됐다. 그럼 반대 방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양방향에 대한 그 비행을 다 할 수가 됐죠. 그러면 하는 게 팔자비행. 팔자비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원선회를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쪽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럼 팔자가 됐죠. 이 팔자비행을 하는 거예요. 팔자비행도 크게 돌았다가 작게 돌았다가 그리고 빨리 돌았다가 느리게 돌았다가, 그게 다 연습이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신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연습을 하시면 뭐 이제 드론 FPV의 뭐 진정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연습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세팅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블로그에 있는 뭐 전화번호를 하시든지 블로그에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물레동에 있는 공방으로 찾아오셔도, 대신에 꼭 전화를 주시고 오셔야 돼요. 공방에 제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물레동에 있는 저희 드론 팩토리 공방으로 오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공방에 있는 한. 죄송합니다. 맨날 바쁜 척을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심히 비행하시고요. 또 뭐 비행장이나 아니면은 레이싱 드론 경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